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소설 백성입니다. 사랑, 운명, 복수.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정말 복잡하게 얽혀서 인물들의 삶을 막 뒤흔드는데요. 그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요, 효원이라는 한 젊은 여성에게 내려진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구체적인 예언,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주인공은 효원이라는 아주 발랄한 기생수련생이에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 너무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 친구 해랑을 막 이끌고는 점이나 한번 보자 하고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점쟁이가 뭐라고 하냐면 산에 천명하고 사랑할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효원이 듣고 어이가 없어서 버럭 화를 내겠죠? 그랬더니 점쟁이가 슬쩍 말을 바꿔요. 아, 그게 아니라 천명의 남자가 아니고 성이 바로 천씨인 남자 한 명이다. 이렇게요. 그렇게 점을 보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좀 자유를 느끼고 싶었던 효원이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막 붐비는 상촌 나루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바로 거기서 운명처럼 어리라는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두 사람은 보자마자 서로에게 뭔가 강하게 끌리는 걸 느낍니다. 둘이 이제 아름다운 남강가를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요. 어리는 나중에 아버지처럼 용감하고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얘기하고 효원은 그런 어리의 포부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는 거죠.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정말 풋풋하고 순수한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분위기도 잠시였을까요? 효원의 친구 해랑이 이 다정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순간 해랑의 마음속에 섬뜩한 예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니, 강가에서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을 보는데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해랑의 머릿속에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점쟁이의 말이 불현듯 떠오른 겁니다. 이게 바로 해랑을 소름 돋게 만든 부분이에요. 예언에서는 천시성을 가진 남자를 만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저 소녀, 효원이랑 같이 있는 저 소년의 이름이 천얼이었던 거죠. 성이 천씨인 겁니다. 해랑은 어리의 집안 사정을 알고 있었거든요. 어리 아버지가 반란군으로 몰려서 처형당했다는 걸요.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난 거죠. 혹시 어리도 아버지처럼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그럼 효원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는 거 아닐까 하고요. 자, 이렇게 효원의 운명이 예언의 그늘에 드리워지는 동안 이야기의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비화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한 절에서 모두에게 존경받는 귀부인, 염부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염부인의 표정이 정말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거예요. 염부인이 법당에 들어간 뒤로 시간이 꽤 흘렀는데 도무지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비화도 그렇고 절의 주지 스님인 진무도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결국 두 사람이 염부인을 찾아 나서는데 안타깝게도 너무 늦고 말았습니다. 절 뒤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부인을 발견한 거죠. 비화는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염부인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그 끔찍한 비밀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자기 자신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비화는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보세요. 염부인은 임배봉이라는 권력자한테 계속 학대를 당해왔어요. 이 진실을 밝히면 친구의 억울함은 풀 수 있겠지만 고인과 그 가문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겠죠. 그렇다고 침묵하자니 그 끔찍한 짓을 저지른 남자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살아가게 될 테고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죠. 오랜 고민 끝에 비화는 결정을 내립니다. 친구의 명예를 위해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간다. 하지만 복수는 반드시 한다. 이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인배봉에게 직접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그렇게 맹세하는 겁니다. 자, 이 운명의 소용돌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한 명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웁니다. 무대는 낯선 도시 부산으로 옮겨가고요. 왕눈이라는 한 젊은 남자가 모든 걸 잃은 표정으로 부둣가 끝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왕눈은 왜 저기 서 있었을까요? 사실 그는 해랑을 짝사랑했는데 그 마음이 거절당하고 절망 속에서 도망치듯 집을 나온 거예요.
낯선 곳에서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정말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게 되자 저 어둡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렇게 왕눈이 깊은 심연을 바라보면서 모든 걸 끝내려고 마음먹은 바로 그 순간, 정말 갑자기 어둠 속에서 누군가 튀어나와서 그를 뒤에서 확 끌어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인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왕눈을 끌어안는 바람에 두 사람을 쫓던 남자들이 연인행각을 벌이는 줄 알고는 미친 연놈들이라고 욕을 한번 하고는 그냥 지나쳐가 버립니다. 자, 그렇게 위험이 지나가고 왕눈은 완전히 어리둥절한 상태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고, 그러면서 방금 자기 목숨을 어쩌면 2번이나 구해준 이 의문의 여인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데 그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저는 일본 여자랍니다. 이 한마디가 이 복잡하게 얽힌 운명의 실타래에 또 하나의 미스터리를 던져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 정말 궁금해지지 않나요? 암울한 예언, 가슴 아픈 비밀, 그리고 깊은 절망 속에서 이 인물들의 앞에 또 어떤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려는 걸까요? 과연 이들은 정해진 운명에 끌려다니게 될지 아니면 그 운명을 깨고 나아갈 수 있을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